누구 칼에 이 칼 되게 잘 드네요. 돈이기 때문에 버리시지 마시고 회사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눈부신 남자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밥 위에 소고기를 듬뿍 올린 규동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규동에서 이 규자는 소고기란 뜻이고 동은 덮밥이란 뜻이에요. 다음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지금 보시면 자막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나요? 네. 이렇게 재료를 쭉 준비해 놨는데 어려울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얘는 오늘 메인으로 쓸 규동타레라는 상품이에요. 근데 김대리의 픽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재료는 바로 대파입니다. 대파를 고른 이유는 접시에 담았을 때 볼륨감을 연출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대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대리의 픽으로 대파를 골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레시피 순서로 넘어갈 건데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소스를 섞어 놓으시면 되는데 소스는 규동타레라는 상품을 쓸 거고 규동타레 45g 물 45g 비율로 1:1로 섞어서 소스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45g 넣어 주시고요. 물도 동일하게 45g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소스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손질할 재료는 양파랑 우삼겹을 썰어 주시면 돼요. 양파는 반을 잘라주시고 양파를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양파 크기는 0.3에서 0.5cm로 썰어 주시면 되고 좀 더 두껍게 썰고 싶으신 분들은 썰어도 되는데 고기랑 익는 속도가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말씀드린 센치로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우삼겹 같은 경우에는 팁이 있는데 고기를 고르실 때 두께 조절이 중요해요. 이게 보시면 되게 얇아요. 고기를 구매하실 때는 1mm에서 2mm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mm가 넘어가게 되면은 고기랑 야채랑 익는 속도도 안 맞고 조리를 하고 났을 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고기는 꼭 업체 쪽에 요청을 하실 때 1, 2mm로 꼭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매로 고기를 구매를 해 보시면은 고기가 이런 식으로 길게 붙어 있어요. 3등분만 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작게 자르면 완성된 규동을 봤을 때 고기가 되게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1인분 기준으로 봤을 때 고기는 100에서 150g 사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다음은 돈부리에 들어가는 계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름 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은 주의하실 게 이거를 이렇게 다 쳐서 푸는 게 아니에요. 다 쳐서 풀게 되면은 돈부리에 넣었을 때 약간 계란탕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게 퍼져요. 그래서 가능한 노른자만 잡아서 터쳐주시면 돼요. 얘가 부풀어서 터지지 않게끔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뭐 이런 비커가 있으면 비커에 바로 하셔도 되고 종이컵에 이 계란을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입구를 접은 상태에서 뿌려줄 겁니다. 그러면 계란이 퍼지지 않고 조금 더 균일적으로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파는 미리 썰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슬라이스 타입이랑 하나는 생길이, 채썬 타입인데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생길이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소량만 올려도 되게 볼륨감 연출에 좋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썰기도 쉽고 그냥 초심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조금 많이 올라가야 볼륨감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썰어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파는 줄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띄어서 보관을 합니다. 이유가 이 생길이 채썬 타입을 만들 때는 줄기 부분을 쓰질 않아요. 이유는 이 안에 되게 점액질이 많아서 이렇게 생길이로 썰어서 먹게 되면은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생길이 타입을 하실 때는 밑에 뿌리 쪽 줄기를 써주시고 이런 슬라이스 할 때는 위쪽 이 초록색 부위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슬라이스 타입 먼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대파 써실 때는 이제 이렇게 내려치는 게 아니라 밀던지 당기던지 하면서 썰어주셔야 대파가 오래 갑니다. 대파 없으신 분들은 실파 쓰셔도 상관없어요. 누구 칼에 이 칼 되게 잘 드네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스는 썰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생길이.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생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 대파 먼저 끝부분을 잘라주시고 대략적으로 전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가장 좀 적당하더라고요. 썰었을 때 볼륨감도 좋고. 그래서 이 가운데다 칼집을 넣어서 심지를 빼줄 겁니다. 칼을 끝까지 넣는 게 아니라 파의 반절까지만 넣어서 자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열면은 가운데 이렇게 심지가 나오죠. 얘는 썰어서 이 생길이 타입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추가로 썰어서 슬라이스 타입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뭐 볶음 하시는 요리가 있으면 거기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시물 육수 내실 때 넣으셔도 됩니다. 다 돈이기 때문에 버리시지 마시고 펼쳐주세요. 대파를 펼쳐서 겹쳐줍니다. 얘네끼리
잘라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대파를 보면은 이렇게 심 모양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죠. 이 모양 그대로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끝에 날려주시고 여기서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이걸 생으로 먹을 거죠. 그래서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런 체에다가 이 썰은 대파들을 넣고 물에서 여러 번 씻어서 물기가 빠질 수 있게 체에 받쳐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 놓은 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두 가지 모양의 대파입니다. 재료 손질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돈부리 팬에 이 아까 손질한 야채들과 고기를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볶아볼게요. 돈부리 팬에 불을 켜시고, 여기서 불 조절에 자신이 없으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중불이나 약불 정도로 조리를 해주세요. 양파를 먼저 볶아야 되냐, 우삼겹을 먼저 볶아야 되냐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익는 속도를 둘 다 비슷하게 맞췄기 때문에 다 같이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우삼겹에서 이렇게 기름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양파를 같이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 고기랑 양파랑 소스랑 다 넣고 끓이면 안 되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고기가 안 익은 상태로 소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만들고 났을 때 이 규동 자체가 굉장히 탁해져서 나와요. 이 핏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고기를 80% 정도 익은 다음에 소스를 넣어 주셔야 완성도 높은 규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바빠 하시는 분들은 불 위에 센 불에 놨다가 탈 것 같아 하시면은 뒤쪽으로 빼서 잔불로 익혀주시고, 다시 온도가 떨어져 하면 다시 올려서 익혀주시면 돼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익었죠. 80% 정도 익었을 때 소스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규동 타레와 물을 섞은 소스를 부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 끓죠.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소스를 넣고 졸이려고 해요. 고기에 간을 입히려고. 근데 졸이는 게 아니라 가열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끓여주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확 끓으면은 이제 끝이에요. 여기서 불을 약불로 줄이시고 계란을 돈부리 위에 뿌려주시면 되는데, 아까 입구를 좁게 해서 뿌린다고 했죠.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뿌려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뿌려주시고, 여기서 10초, 불 끄고 뚜껑 덮어서 10초 해주시면 돼요. 지금 돈부리는 다 됐고요. 이제 완성된 돈부리를 그릇에 밥이랑 돈부리랑 다 얹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밥을 담으실 때 사랑과 정성을 꾹꾹 눌러 담으면은 밥에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설렁설렁 담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꽉꽉 누르시면 안 돼요. 밥을 담아주시고, 완성된 돈부리 있죠? 지금 보시면은 계란이 이렇게 반숙 타입으로 익었죠. 그래서 이렇게 반숙으로 만든 이유는, 비빔밥이죠. 비빔밥 보시면은 계란이 완숙이 아니라 반숙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잘 비벼지라고. 돈부리도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얘는 부어주시면 돼요. 이 밥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대로 나가도 되고, 요즘 또 불맛 좋아하시죠? 그런 불맛을 연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하기 쉬운 토치로 얘를 한번 구워주시면 돼요. 끝불을 이용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불맛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워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불맛이 들어간 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토핑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생기리 이렇게 소량만 올려도 되게 볼륨감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대파 가운데 올려주셔서 볼륨감을 연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슬라이스한 거 같이 옆에 올려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고 대파를 좀 많이 올렸어요. 여기에 이제 시치미 올려주시는데, 원래는 테이블에 비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주방에서 뿌려서 나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뿌릴게요. 가능한 뿌리실 때 대파 쪽 위에 뿌려주세요. 그래야 뿌렸을 때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생기리 타입으로 쓸게요. 초생강과 이 생기리 타입이 차이점이 뭐냐면, 초생강은 말 그대로 식초에 절인 거고, 이 생기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식초도 들어갔지만 소금 염장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좀 시큼하고 대중적인 맛을 찾으면은 초생강을 쓰시고, 좀 더 일본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생기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미 노리를 올려주시면 돼요. 기자미 노리는 항상 맨 마지막에 어떤 요리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미가 안 된 김가루예요. 그래서 가능한 이 기자미 노리가 없어서 내가 좀 구하기 쉬운 김가루를 쓰신다 하시면은 가능한 무조미 김가루를 쓰셔야 돼요. 우리 집에 쓰는 조미 김가루 주먹밥에 쓰는 게 있는데 그걸 써도 되겠지라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 돈부리의 맛을 되게 해칩니다. 그래서 가능한 무조미 김가루나 기자미 노리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규동을 이제 시식을 해볼 건데 저 오늘 오면서 조금 기대했어요. 근데 저번에 이거 각인 얘기했는데 김대리 전용 없네. 다음에 해주세요. 비벼서 드셔도 되고 떠서 드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떠서 먹겠습니다. 대파랑 같이 드셔도 되고 생기리 쇼가가 이 느끼한 거랑 되게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올려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밥 한 200 정도에 소스 45, 물 45 이렇게만 쓰시면은 뭐 짜거나 싱겁지 않아요. 진짜 간도 딱 좋고 오늘 쓴 규동 타레가 되게 밸런스가 좋습니다. 뭐 간장 맛도 그렇고 단맛도 그렇고 전체적인 좀 감칠맛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규동 메뉴를 보여드렸고 제가 시식까지 해봤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메뉴 테스트 해보시고 가정에서도 좋고 가게에서도 좋으니까 장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배달이나 점심 장사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규동 메뉴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사용했던 소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가게 운영하시면서 규동 하나만 판매하실 수는 없잖아요. 다방면의 메뉴를 같이 접목을 시키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고 그 메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부리 소스를 쓰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상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야 가게에서도 운영하시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했던 이 규동 타레로 다른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까 이 규동 타레 1, 45g 대 물 1, 45g 섞어서 규동을 만들었죠. 이 규동을 만들 때 소고기를 썼는데 그거 말고 닭고기를 쓰시면은 오약고동이 되고 튀긴 돈가스를 쓰시면은 카츠동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메인 재료를 새우튀김을 쓰시면은 뭐 에비카츠동이 되고 뭐 그것끼리 섞으면은 뭐 믹스카츠동 이런 식으로 메뉴를 다방면으로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스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굶는 무슨 남자 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만큼 유튜브에서 이것만큼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BJ가 된 기분입니다.